데일리 하시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시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전장 점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에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까지 원래는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 딱 열리자마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은 좀 단기적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잘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내일 정도까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에서 우리 코스피는 2,478선을 좀 넘어서서 돌파 안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은 684선을 지금 잘 지지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우리 코스닥 684선 잘 지지받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대로 반등 흐름을 조금 더 지속하면서 72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78선을 잘 이제 돌파 안착하게 된다면 그대로 60선 자리까지 2,53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또 상승력을 만들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조금 혼조 국면으로 마무리되지만 내일 시장에서 잘만 흘러가 준다면 다음 주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남아있는 전략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께서는 현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AI 반도체입니다. 어제 마켓나우 3부에서도 좀 다뤄드렸었던 테마죠.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점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유리 기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유리 기판, 인텔, AMD에 이어서 브로드컴에서도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이번 주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또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풍력입니다. 월요일 장에서도 좀 짚어주셨던 풍력인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CS-윈드, CS-베어링, 동국 SNC와 같은 종목 선택해 주셨었는데 관점이 좀 바뀌신 건지 혹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운 관점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아직까지 좀 매수 안 하셨던 분들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송에서 이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1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최초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눌리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AI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12일 날 이제 브로드컴이 4분기 매출 급증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조금 분출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대장주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부상을 받으면서 이제 AI 관련 종목들의 시세 상승력을 좀 이끈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 TSMC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2나노 이 파운드리 테스트 양산 돌입에 이제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수주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3나노 시장보다 2나노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업황 어떤 그런 개선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내년 3분기에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AI 칩 루빈을 이제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앞당겼죠. 그래서 HBM4도 출시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 한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오늘 좀 이슈가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반도체 인공지능 특별법과 그리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런 이제 주요 법안을 조금 조속히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시세 흐름이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에이직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난 11월 정도부터 눌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언급되었던 시기가 링크 제네시스가 이제 급등했던 한마디로 머스크의 이제 뉴럴 링크 한마디로 이제 뇌 칩을 이식하는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MPU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이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쪽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언급드린 게 자람 테크놀로지, 두 번째로 언급드린 게 에이징랜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제가 바닥에서 완전 최바닥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언급하자마자 그 다음 날 막 상승 나오고 에이징랜드는 조금 눌렸다가 갑자기 또 상승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후발로 최후발로 조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이 이데일리 TV에서 다양한 프로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초바닥권에서. 근데 지금 강력한 흐름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일 것 같은데 여기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즉, 이 글로벌리 파운드리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주된 고객사이고 이런 이제 팹리스의 회사들이 논리외로 설계를 만약에 잘 하게 된다면 이것을 실제 TSMC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물리적 설계를 재설계해주는 이런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쪽을 많이 제조하다 보니 이 에이징랜드가 이제 그쪽 방면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전망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 33,400원 정도, 33,4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면 35,400원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약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금 눌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래서 33,400원 정도 선부터는 조금 이제 강하게 31,000
2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눌렸다가 이제 막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이제 이전 고점 부근인 4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징 랜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세가 분출이 됐고 그리고 눌렸을 때 제가 재매수 가격 라인을 정해드렸던 게 35,400원하고 32,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구간 들어오고 나서 또 재차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다시 재차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또 재매수로 나설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43,600원 정도부터 이 41,000원, 800원 요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재차 중기적으로 상승 국면을 조금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또한 좀 많이 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이전 그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던 음봉의 중간값 자리인 5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세가 최소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 파트너님께서 바닥권에서부터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인데요. 기존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신규로 좀 접근해 보실 시청자분들께서는 33,400원 부근까지 조정 나와 보일 때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아 스탁 좀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은 게요. 뭐 에이징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파트너님께서 지금부터 좀 살펴볼 유리기판 역시나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었던 쪽이거든요. 오늘도 시세를 받아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피로픽스, SKC, YC캠 이런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유리기판 쪽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유리기판 쪽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주 이제 SKC가 오늘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반도체 쪽에 원래 이제 이 SKC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만들었지만 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마이크로 OLED 쪽, 마이크로 LED 쪽도 LED 쪽으로 이 유리기판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까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속도를 조금 유리기판을 활용한 이 생산 속도를 조금 빠르게 일정을 좀 잡겠다라고 최근에 좀 발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SKC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 유리기판으로도 우리가 한번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다가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 이 실적 발표한 날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의 어떤 그 활용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사의 납품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앱솔릭스, SKC 자회사인 유리기판 생산업체 앱솔릭스가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량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출하 이후 이제 수율을 잘 만약에 이제 조절을 하게 된다면 원래는 내년 한 중반 정도였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또 최근에 밝혔던 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릭스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그 이전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KC를 지난번에 이제 미국 보조금 확정이 났을 때 12월 3일이었죠. 이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때가 아니었네요. 여기 11월 22일 날하고 11월 22일 날 그리고 12월 3일 날 두 번 이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계엄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이렇게 쭉 밀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단기 매도하고 재접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고 다시 또 상승이 나왔을 때 12월 12일 날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긍정적으로 현재의 시세를 좀 끌어올리고 또 긍정적인 수급도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11만 원 정도부터 한 10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13만 3천 원을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기적인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3천 원 정도 구간 돌파 여력을 먼저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잘 돌파가 된다면 이전 고점인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일단 이 SKC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그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이제 강력하게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한 11%, 12% 정도 지금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SKC가 부각을 받으면 이 필옵틱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볼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 관통전극 한마디로 이 구멍을 뚫는 장비 있죠.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장비. 이 장비를 현재 지금 양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글라스 기업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는데 현재 시세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19,200원 정도 선부터 18,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로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22,5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빅테크와 함께 상용화에 한 발짝씩 좀 다가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SKC, 필옵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인데요. 월요일 시장에서도 파트너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던 쪽인데 이 신재생 쪽은요, 쉽게 손이 잘 나가지 않거든요, 파트너님. 네. 풍력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래는 네. 풍력을 하지 말고 오늘 탄소 포집을 할까 그랬는데 네. 제가 못 바꿨어요. 딱 깜짝 놀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풍력도 이제는 좀 다뤄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권이 좀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 관련 법안을 좀 내놓고 태양광은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난개발이 많이 돼서 솔직히 태양광 쪽으로는 자금을 조금 이렇게 땡겨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이제 풍력 쪽은 이 해상 풍력 쪽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좀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근처 해안가에 만약에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하게 된다면 갯벌이 좀 망가지면서 조금 이제 어민들의 삶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이 어민들과 좀 충돌이 현재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해상 풍력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야당에서 요 관련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난 13일 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을 야당 의원 총 24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통과가 빠르면 이제 올 연말이 아니면 내년 정도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국회의원이 현재 이 사업 토론회까지
빠르게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풍력 발전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뭔가를 계속 지금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 쪽이 조만간 이 정책 이슈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업체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 풍력 쪽은 한 3분기 정도 빠르면 한 2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서서히 조금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는 또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풍력 터빈을 만들고 있는 유닉스라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적자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를 조금 인식을 했는지 갑작법인을 내서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죠? 투자도 해주고 이런 또 긍정적인 또 이슈가 나오면서 유니슨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을 이제 좀 서서히 살펴볼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풍력 관련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CS 윈드를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해외에 많은 생산 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 시설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9,691억 정도의 매출액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2024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지금 매출액이 발생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 캐파를 빠르게 늘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매출의 증가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국내 정책까지도 맞물리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빠르게 지금 매출이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소외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본 총계 1조 대비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많이 조금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고평가 수준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 실적 좋고 이제 풍력을 좀 밀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기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1,000원대가 일단 바닥권이니까요. 이때부터 조금 서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일단 뭐 중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4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풍력까지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들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핵심만 전달을 해주시다 보니까 파트너님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이제 그 QR코드를 찍고 여기 QR코드를 찍고 이쪽이네요. 네, QR코드를 찍고 SNS에 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핵심 이슈와 그리고 핵심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많은 정보에서 조금 고르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종목들을 콕콕 찍어드리고 있어요. 가격 전략까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편하게 이 시장 흐름을 읽고 종목까지 좀 선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거 QR코드 좀 찍고 놀러 오신다면 좋은 정보를 잘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2종목 찍어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매일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우리 주식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다 깊이 있는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